한평생 자식을 위해 달려온 부모는 언젠가부터 문득 그 자식이 그리워집니다. 손잡고 골목을 걷던 그 작은 손, 식탁에 조용히 과일을 올려놓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화면 너머 작은 창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움은 어느 날 발걸음을 그 집 앞에 멈추게 합니다. 잠깐 들렀다 가자. 반찬이나 하나 전해주고 가야지. 마음은 순수합니다. 부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긴 얘기를 나누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살림은 잘 돌아가는지 살짝 살피고 미안하니 금세 돌아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묘한 공기를 느낍니다. 예전의 반가운 눈빛은 덜하고 식탁은 분주하고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니 그 선을 넘는 순간 정은 피로로 변한다. 오늘은 그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죽어도 결혼한 자식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감쌀 듯 넓지만 모든 상황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깊은 정이라도 때와 경우를 잃으면 그 사랑은 무게가 되고 짐이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경계를 흐리고 침묵을 깨뜨리며 사람 사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피보다 깊고 세월보다 오래된 인연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깊다고 하여 언제든 그 공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랑이 오래되었다 하여 아무 때나 꺼내 보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형식이 필요하다. 때와 장소를 헤아릴 줄 알고 상대의 처지를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예고 없는 발걸음은 당신에겐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일지 몰라도 그 집에겐 하나의 사건이 된다. 어쩌면 그날은 자식 부부가 오랜만에 한숨 돌리는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말없이 누워 피로를 풀던 고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평온 속에 문이 열리고 그냥 잠깐 들렀다는 말이 들어오면 조용히 쌓아 올린 일상의 평화를 허물 수 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눈빛의 각도가 변하며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진다. 부모는 반가운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자식은 식사 준비를 늦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사위는 대화보다 침묵을 택한다. 누구 하나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안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가 스며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형식 없이 내디딘 걸음이 상대의 고요를 깨뜨린다면 그 사랑은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다사는 이르셨다. 사랑이 넘치면 강요가 되고 강요는 그 사랑의 깊이를 훼손한다. 진정한 사랑은 품고 기다리며 상대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둘째, 자식의 집은 자식의 성이다. 다사는 말하였다. 집이란 그곳에 사는 이의 뜻이 서린 성과 같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정마다 기르는 결이 다르다. 예전 자식이 부모 집에서 살던 시절엔 그 질서와 방식이 부모의 손과 눈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자식은 자신만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터전이 아니다. 그 중심은 자식과 그 짝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새로운 성이다. 한 사람의 손길로 꾸려지던 공간이 이제는 두 사람의 마음과 습관으로 채워진다. 그 성에는 외부의 손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비록 그 자식이 당신의 핏줄이고 당신이 길러낸 존재라 하여도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는 당신은 손님이 된다. 손님은 문을 열기 전 문을 두드려야 하며 걸음을 멈추기 전 허락을 구해야 한다. 허나 어떤 이는 말한다.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내가 그 애를 키웠건만 들어가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러나 다사는 단호히 이른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분명한 예를 지켜야 한다. 예가 무너지면 관계는 벽처럼 굳고 사랑은 침묵 속에 사라진다. 당신은 그 집의 어른이지만 그 집의 주인은 아니다. 그 발걸음 하나에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사위의 말수가 줄며 자식의 표정이 흐려질 수 있다. 당신은 침묵하고 앉아 있으나 그 집의 공기는 긴장으로 조여오고 공간의 결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 어긋남이 한두 번은 예의로 덮이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그것은 서서히 틈이 되고 결국 마음을 가르는 선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의 집을 찾을 때는 옛집이라 여기지 말고 남의 성에 드는 듯 조심하고 머뭇거리는 품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 집은 당신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위와 며느리의 미소는 진심만은 아닐 수 있다. 사람은 누구 앞에서 가장 예의를 지킬까? 낯선 사람 앞도 가까운 벗 앞도 아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윗사람 앞에서 가장 조심한다. 그 조심은 공손으로 보이고 그 공손은 웃음으로 비친다. 그래서 부모는 종종 말한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실은 내색 한 번 안 한다. 우리 사위는 언제 가도 반긴다. 한 번도 인상 찌푸리는 걸 못 봤다. 허나 다사는 말씀하신다. 말이 없다고 하여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고 미소가 있다고 하여 진심이 환한 것은 아니다. 사위의 공손함은 장인의 권위를 향한 절제여 며느리의 미소는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의 표현일 수 있다. 표정은 곧 인격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꼭 평안만은 아닐 수 있다. 당신은 웃으며 들어갔지만 그 웃음이 며느리에겐 부담을 감춘 방편이었고 사위에겐 말 못할 고단함을 삼킨 결과였을 수도 있다. 부엌 문을 닫고 머무는 시간, 밥상을 물고 돌아가는 걸음, 말없이 서성이는 손끝. 이 모든 것이 환영이 아님을 은근히 말해주는 징표일 수 있다. 그 누구도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식의 짝이며 가정을 지키는 이기에 무례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누른다. 그래서 부모는 착각한다. 우린 아무 문제 없다. 며느리도 편해 보이고 사위도 좋아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편하다면 자식의 목소리가 밝아지고 가정의 대화가 넓어지며 초대가 먼저 오기 마련이다. 당신이 올 때마다 자식이 서둘러 청소를 하고 며느리가 바쁘게 식탁을 차리며 사위가 홀로 방에 머문다면 그건 환영이 아니라 예의가 버티고 있는 장면이다. 진심은 때로 침묵 속에 있고 불편함은 웃음 뒤에 숨어 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무인지를 보려면 말보다 말이 없는 순간을 살펴야 한다. 다사는 이르셨다. 진정한 사람됨은 낮은 일을 대할 때 드러나고 가까운 일을 배려할 때 빛난다. 그 배려의 첫걸음은 상대의 예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넷째, 자주 보는 얼굴이 정을 닳게 만든다. 사람의 정은 물처럼 깊은 듯해도 작은 파문에도 쉽게 흔들린다. 오래 본다고 늘 반가운 것은 아니며 자주 마주친다고 하여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다. 다사는 이르셨다. 사람 사이의 간격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이니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정은 피로로 바뀐다. 부모는 자식이 반갑다.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밥 한 끼만 함께해도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자주 간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다 들르고 시장에 갔다가 들르고 심심하니 들른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속에 부모의 무심한 들름이 스며들면 처음엔 웃지만 곧 걱정이 되고 이내 의무가 된다. 의무로 맞이하는 방문은 정이 아니라 짐이 된다. 처음 몇 번은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하고 웃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라도 주시지. 다음엔 시간 맞춰서 오세요라는 말이 슬그머니 붙는다. 심지어 그 인사마저 건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그때 부모는 속으로 말한다. 요즘 애들은 무정하다. 정이 없다. 그러나 무정한 것이 아니다. 정이 닳아버린 것이다. 반가움은 기다림 속에서 익는다. 기다림 없는 만남은 예고 없는 계절과 같아. 준비 없이 피고 조용히 시든다. 그러므로 정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주 가는 대신 가끔 반찬만 문 앞에 놓고 돌아서며 가끔 안부만 묻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움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며 관계는 붙드는 것보다 놓아주는 데서 빛난다. 다섯째, 관계는 거리를 둘 때 오래 간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말이 짧아지고 눈치가 옅어지며 예의가 흐려진다. 정이 많아질수록 배려는 줄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기대는 높아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랑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기대는 실망이 된다. 다사는 이르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 선은 바로 예와 간격이다. 간격이란 마음을 멀리 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간격은 마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한 여백이다. 멀찍이 서 있어야 서로의 표정이 잘 보이고 숨결이 느껴지며 그리움이 자란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그 거리감은 필요하다. 몸이 멀어져야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고 자주 보지 않아야 만남이 기뻐질 때도 있다. 자식이 보고 싶어 하루 걸러 찾아가고 생각이 나서 예고 없이 들이닥치면 그리움은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가 되고 관계는 익숙함 속에서 서서히 닳아버린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혜다.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의 표정이 보이고 두 걸음 떨어지면 그 집의 고요가 들린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자주 찾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마음을 나누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반대로 매일 마주해도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거리를 둘 줄 아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지킬 줄 아는 이다. 기다려서 만나는 얼굴은 늘 반갑고 예고하고 찾아가는 발걸음은 늘 고맙다. 여섯째, 효는 침범이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된다. 효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마땅하다 여겨왔다. 허나 다사는 말씀하신다. 부모가 스스로 낮아질 줄 알 때 자식의 효는 깊어지고 강요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자발적으로 자란다. 세상에는 종종 이런 말이 들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은 내가 해준 거 아니더냐? 이 나이에도 내가 반찬 해다 주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으나 듣는 이에게는 채무처럼 느껴진다. 효를 말로 쥐어짜면 그 말은 감사보다 부담이 되고 감동보다 책임이 된다. 그리하여 자식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하는 대신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뀐다. 반찬을 받아도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서고 용돈을 받아도 다음엔 갚겠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자주 찾고 살피고 챙기고 애쓴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 안에서 편히 웃지 못하고 긴장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를 방해하는 일이다. 진정한 효는 자식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표현할 때 완성된다. 부탁하지 말고 받으려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라. 다사는 이르셨다. 부모의 눈물이 아니라 부모의 침묵이 자식의 효를 자라게 한다. 존중 없는 효는 오래가지 않는다. 존엄 없는 부모는 사랑받기 어렵다. 사랑하되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되 초조해하지 말며 말하되 조용히 물러날 줄 알라. 그것이 오늘날 자식에게 가장 깊은 효를 이끌어내는 부모의 모습이다. 일곱째, 떠날 줄 아는 부모가 존경받는다. 많은 이들은
자리를 오래 지키는 이가 더 사랑받고 오래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허나 다사는 말씀하신다. 사람됨의 깊이는 머무름보다 물러남에서 드러난다. 자식의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말은 없지만 공기의 흐름이 어긋나고 식사 준비에 분주함이 스며들며 대화 속에 빈틈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떠날 때다. 자식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해서 환영받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자식은 부모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효심이 아니라 체면이요, 죄송함이요, 사랑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며 조금 더 거리를 둔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마음의 선을 만든다. 그러니 먼저 물어라. 혹시 오늘 내가 온 것이 불편하진 않았느냐? 다음에는 미리 약속을 잡고 올게. 그 한마디에 자식은 안도하고 며느리는 웃는다.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넬 수 있는 부모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다. 존경은 머무는 이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항상 자리를 차지하는 이는 오히려 시선에서 멀어진다. 진짜 존경은 떠날 줄 아는 사람에게, 물러설 줄 아는 이에게 주어진다. 그 물러섬은 외면이 아니라 배려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깊이다. 다사는 이르셨다. 한 사람의 진심은 말의 수가 아니라 물러나는 걸음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무조건 함께 있으려 하지 말고 기다려라. 먼저 오라 할 때까지, 먼저 보고 싶다고 할 때까지. 그 기다림 안에 존엄이 깃들고 그 침묵 안에 진짜 사랑이 자란다.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거리부터 배워라. 결혼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부모가 드나들던 안방이 아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세운 성이며 서로의 질서와 리듬, 침묵과 자유가 자리 잡은 공간이다. 그 집은 함께 웃고, 함께 쉬고, 함께 삶을 견뎌가는 가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나라의 내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가끔 국경을 넘을 수는 있다. 단, 그때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다. 그 여권이란 예고된 방문이요, 허락된 시간이며 조심스러운 걸음이다. 허락 없이 열리는 문은 침입이 되고 무심한 발걸음은 침묵을 부른다. 사랑이란 오래 곁에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 오래의 조건은 간격이며 존중이며 예의 있는 거리감이다. 다사는 말씀하셨다. 사랑하되 침묵하라.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말라. 보고 싶더라도 그리움이 반가움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일상을 침범하고 쉼을 흔들고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러니 죽어도 결혼한 자식의 집에는 허락 없는 발걸음으로 가지 말라. 그 발걸음을 거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며 가장 고귀한 존엄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산이 말한 예의라는 이름의 진짜 효심이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